지난해 대기업 신입 공고는 2145건이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3741건, 1년 만에 43%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입을 앉히던 자리에 사람 대신 도구가 들어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채용 공고 14만 4천 건을 봤습니다. 신입만 뽑는 공고는 2.6%였습니다. 채용의 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는 경력을 원했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이 3년치를 셌습니다. 사라진 일자리 21만 1000개. 그 가운데 98.6%가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습니다. 셋째, 그런데도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를 키운다고 합니다. 최대 12.6%.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파이는 커집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는 줄어듭니다. 같은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숫자를 어떻게 붙여 읽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새 질문이 아닙니다. 215년 전 영국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물었고 그때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기계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11년 3월 11일 영국 노팅엄셔의 작은 마을 아널드, 편집기가 부서집니다. 양말과 레이스를 짜던 기계였습니다. 이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파괴는 이듬해까지 요크셔와 랭커셔로 번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네드러드의 부하라고 불렀습니다. 네드러드는 1779년에 편집기 2대를 부쉈다는 젊은이입니다. 실존 인물인지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의 이름 뒤에 숨은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러드 장군, 러드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전부 부수지 않았습니다. 미들랜드에서는 싸구려 레이스를 찍어내던 광폭 편집기만 골랐습니다. 요크셔에서는 양모를 다듬는 전모기를 노렸습니다. 같은 마을에서도 관행대로 값을 쳐주던 기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이런 것을 폭동에 의한 단체 교섭이라고 불렀습니다. 협상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섭 창구가 없던 시대에 망치가 협상 테이블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연구자들도 러다이트가 기계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러다이트라는 말은 정반대의 뜻으로 쓰입니다. 새 기술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작 그들이 종이에 적어낸 요구는 달랐습니다. 도제 기간을 지킬 것, 값을 후려친 물건을 시장에 풀지 말 것, 기술을 멈추라는 항목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지금과 닮았습니다. 배경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싸움으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1810년부터 물가가 뛰었습니다. 임금은 깎이고 빵값은 올랐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문장과 이름만 다릅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일을 노동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다뤘습니다. 1812년 의회는 편집기 파괴법을 통과시킵니다. 기계를 부수면 사형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부순 죄로 목을 매단 것입니다.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시인 바이런입니다. 1812년 2월 27일 그는 상원연설에서 영국의 궁핍한 처지를 말합니다. 기계를 부순 손을 벌하기 전에 그 손이 왜 비었는지를 보라. 법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진압에 동원된 병력은 약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1808년
웰링턴이 포르투갈로 끌고 간 원정군보다 많았습니다. 나라 안에 군대를 푼 것입니다. 나라 밖 전쟁에 보낸 군대보다 많은 병력을 자기 나라 직조공을 막는 데 쓴 셈입니다. 1812년 4월 요크셔에서 공장주 윌리엄 호스폴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조지 멜러가 이끈 4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셋은 교수형을 받았고 하나는 밀고자가 됐습니다. 1813년 1월 요크에서 대규모 재판이 열립니다. 60명 넘게 기소돼 30명가량이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는 교수대와 유형선으로 갔습니다. 이 재판으로 운동은 사실상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 사람이었다면 어느 쪽에 서셨을까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다이트가 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흔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계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았고 오히려 늘렸다고. 숫자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도착한 시점입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이 2008년에 이름 붙인 개념이 있습니다. 엥겔스의 정지입니다. 1790년부터 1840년까지 영국의 반세기를 가리킵니다. 이름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게서 왔습니다. 1845년에 영국 노동자의 처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공장은 늘고 생산은 뛰는데 노동자의 살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관찰이 160여 년 뒤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1780년부터 1840년까지 영국의 1인당 생산은 4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2% 올랐습니다. 넷을 만들어 하나를 나눠준 셈입니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몫은 1801년 50%에서 1845년 45%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자본 수익률은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언제 올랐을까요? 1840년 이후부터입니다. 1840년부터 1900년 사이 노동 생산성은 90%, 실질 임금은 123% 올랐습니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크게 오른 구간입니다. 통념은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기계는 결국 임금을 올렸습니다. 다만 50년이 걸렸습니다. 1811년에 30살이던 직조공에게 1840년은 80살입니다. 통계가 옳았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입니다. 결국 답을 만든 것은 망치가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러다이트가 사라진 뒤 같은 요구가 다른 통로로 올라옵니다. 1824년 영국은 단결 금지법을 폐지합니다. 노동자가 모여 교섭하는 일이 범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1833년에는 공장법이 나왔습니다. 1842년에는 광산법으로 여성과 아동의 깽내 노동이 금지됩니다. 1838년부터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번 무기는 망치가 아니라 서명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름을 적은 청원서가 의회로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뒷날 대부분 제도가 됩니다. 부수는 대신 요구하는 길이 열리자 요구는 통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다만 전환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배를 짜던 직공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새 일자리는 공장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도 정확히 여기입니다. 세대가 갈린 자리입니다. 그때와 지금 닮은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쟁점이 기술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러다이트는 기계가 아니라 관행을 깬 업주를 골라 부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묻는 것도 인공지능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둘째, 생산성과 몫이 따로 놉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이 경제를 12.6% 키운다고 보면서 근로자 27%를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두 숫자가 같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커지는 쪽과 줄어드는 쪽이 같은 표 안에 있습니다. 셋째, 충격이 특정 세대에 몰립니다.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든 업종은 정보 서비스업 23.8%, 출판업 20.4%였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첫 직장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때는 부술 대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서버는 마을에 없고 사라지는 것은 직업 하나가 아니라 업무의 일부입니다. 이건 같지 않습니다. 둘, 속도가 다릅니다. 영국이 겪은 격차는 50년짜리였고 그 사이 세 세대가 갈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시간표는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회복이 빠르다는 뜻일 수도, 제도가 따라올 틈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대는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걸었던 요구는 20년 뒤 법이 됐습니다. 사람은 회복하지 못했고 제도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앞의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제도가 따라붙는 경우입니다. 재교육과 신입 채용 유인이 같이 움직이면 영국이 1840년 이후 지나온 길에 가까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격차가 굳는 경우입니다. 생산성만 오르고 몫이 움직이지 않으면 엥겔스의 정지가 한 번 더 되풀이됩니다. 덧붙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노출 직업에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이릅니다. 지켜볼 지표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첫째, 신입 전용 공고 비중 2.6%가 오르는지입니다. 둘째, 생산성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그때와 같은 국면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현재 수치는 2026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